자, 오늘부터 이제 적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분을 배웠죠. 미분을 배워서 한 건 뭐지? 미분의 목표는 사실 그래프예요. 함수의 극한의 목표도 그래프고.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그래프라는 거를 미분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 그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제 수학에서는 얘를 선형근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프를 통해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디서 증가 감소가 나오고 어디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나오고 변곡점이 어디서 나오고 뭐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형태의 것들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을 미분을 통해서 배웠다면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분 쪽으로 들어가면 뭐 넓이도 구해보고요. 뭐 함수도 정적분으로 정의를 해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미분 쪽에서 그래프가 좀 완성이 됐다는 전제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분 쪽 단원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 첫 번째로 크게 부정적분, 두 번째는 정적분, 세 번째는 그놈의 활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원이에요. 부정적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확히 들어가면은 정적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고비들이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할 때 그 돌파구가 돼주는 부분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저 생각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 이 부정적분 되게 간단한 건데 선생님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네. 왜 그럴까?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쫓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분, 뭐 인테그랄이란 기호를 써요. 인테그랄이란 기호를 쓰고 스몰 fx, dx. 사실은 정적분에서는 이 인테그랄이나 이 dx에 대한 의미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부정적분에서는 단순하게 기호입니다. 그냥 어떤 기호냐면 미분에서 스몰 f가 되게 만드는 원래 함수가 누구였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면 얘를 적분한다. 이놈의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상수가 붙어요. 왜? 아니 상수를 미분하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놈을 미분했을 때 얘가 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냐면 인테그랄 ex dx 쉬워요. 뭐라고? 미분해서 2x가 되게 만드는 함수는 누구냐? 이놈이 x제곱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플러스 3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이쪽을 통칭해서 플러스 c라는 부정적분 상수를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이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다. 그러니까 뭐 더하기와 빼기가 서로 역연상 관계죠. 어떤 수를 더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빼면 뒤로 가는 거니까요. 같은 수직선상에서 뭐 하자는 얘기야? 역연상 관계인 거야. 더하면 오른쪽, 빼면 왼쪽,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미분 같은 경우와 적분이 역연상 관계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봤을 때는 엄밀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왜 그러냐면, 아니, 봐요. ex라는 지금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인지, x제곱 플러스 2인지 몰라요. 근데 얘들을 미분하면은 전부 다 2x가 되거든. 선생님 볼 때 연산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돼줘야 역함수처럼 서로 정확히 1대1로 딱 매치가 돼줘야 이게 역연산이겠구나 딱 명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가르치면서 역연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역과정이다. 미분의 역과정이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관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 교과서 수준 교과서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뭐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요. 지금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 만약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fx dx라고 한다. 그놈을 미분해 볼게. 이런 얘기죠. fx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놈이 되겠지. 그놈이 되겠죠. 이거 막 저렇게 하면 큰일 나요. 개념적으로 딱 잡아야지 여기 함수가 들어갔는데 적분 먼저 한 다음에 그놈을 다시 미분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개념적으로 보세요.
적분했다, 부정적분을 구했다가 미분을 하면 원래 그놈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적분을 나중에 하고요. ddx, fx. 그쵸? dx.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f'x가 될 건데, 그놈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스몰 fx가 되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죠? 이쪽은 미분을 나중에 해버리니까 상수가 안 붙어요. 근데 이쪽은 미분을 먼저 했다가 적분을 나중에 해버리니까 상수가 이렇게 붙는 거지. 얘는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정확히 역연상 관계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만 이제 부정적분에서 얘기를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적분은 함수입니다. 함수. 예전에 이제 뭐 대학에서 면접 문제로 저런 걸 냅니다. 실제로. 뭘 내냐면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를 얘기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다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뭐냐면, 차이점을 얘기하면, 부정적분이 지금 함수잖아. 어떤 함수예요? 미분에서 요 안에 함수가 스몰 f가 되게 만드는 함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정적분은 실수입니다. 실수. 어디서부터 위끝 아래끝이 딱 붙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건 실수가 될 겁니다. 그 배우고 나서 정확히 또 비교를 한번 해줘 볼게요. 중요한 건 선생님 부정적분이 뭐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지금 함수입니다. 함수.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투 과정에서는 이제 부정적분을 어떤 함수만 다룰 거냐면 다항 함수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뭐만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요런 애들이에요. x의 n승 dx 요런 애들 이제 적분을 해보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서 x의 n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수는 하나 높겠지. 걔를 처리해주고요.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잖아. 그놈을 없애주는 상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미분의 역과정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 n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x의 2분의 3승 그럴 때도 정확히 요 공식이 들어맞는데 희한하게 자연수일 땐 처리가 되고 유리수 실수일 때는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하세요. 차수는 무조건 한 차수가 높아질 거고 그놈의 역수를 앞에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ax 플러스 b의 n승 dx 이런 놈을 이제 적분을 하랍니다. 근데 봐봐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책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합성함수잖아. 누구요? 1차 함수랑 x의 n승이 합성되어 있는 합성함수잖아. 그쵸? 근데 다행스럽게 뭐냐면 구분할 필요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봤는데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내 기준선이 있어야 돼. 이건 적분이 되는 놈이구나 안 되는 놈이구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되냐면 지금처럼 1차식이 합성되어 있을 때는 100% 돼요. 100% 되고 2차식이 합성되거나 뭐 3차식이 합성이 돼 있거나 이럴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음에 배울 우리 미적분 단원에서 배울 치환적분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쓸 수 없는 기본적인 합성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적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들이 보고 될지 안 될지 판단도 안 되고 계속 해보다가 넘어가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사실은. 왜? 아니 생각을 해봐. 그 미분 쪽에서는 우리가 뭐 때문에 망하냐면 그래프를 못 그려서 망하는 거거든. 근데 적분 쪽에서는 부정적분을 못 구해서 망해. 여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정적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못 구해서 문제를 못 풉니다. 사실 지금 여기가 다항함수 쪽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대학 가셔가지고 혹시나 뭐 수학을 전공할 일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적분학 책을 이렇게 보면 앞에 미분 쪽이 좀
작아요. 굉장히 작아. 내가 볼 때는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뒤쪽은 전부 적분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분은 정말 케이스별로 너무 다양한 적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투 과정에서 부정적분 구하는 거는 다항함수 쪽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우리가 다음에 만약에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합성함수에 적분해야 되고 어떤 함수 적분해야 되고 케이스별로 너무 많은 내가 적분법을 공부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결정들을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아, 수투 쪽에서 내가 만약에 인문계열 애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합성함수는 1차식 빼면 안 된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식이 합성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합성은 인문계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다 다른 경우를 배워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해줘요. ax 플러스 b에 한 차수가 올라갔거든? 근데 이제 역과정이니까 이쪽을 미분해서 이쪽이 되게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이쪽 미분하면 n 플러스 1이 또 튀어나올 거니까 그놈을 없애줘야 되는데 문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안쪽이 미분돼서요. 곱해서 나온단 말이지. 그쵸? a가 튀어나올 거야. 근데 여긴 없잖아요. a가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없애줘야지. a분의 1을 미리 이렇게 곱해서 없애주면 이제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 없어지고 ax 플러스 b에 n승 되고 a가 튀어나올 텐데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고 적분이 완료된 상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 결정들을 좀 이렇게 해두시고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겠지. 자, 그럼 부정적분 성질 봅시다. 뭐 첫 번째는 어떤 거 성립할 거냐면은 실수배가 fx 곱하기 dx 하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fx dx.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테그랄 같은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리미트 시그마야. 리미트 시그마. 이제 정적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리미트도 우리 어땠죠? 실수배가 밖으로 나갔죠? 시그마도 밖으로 나갔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밖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는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인테그랄은 리미트와 시그마의 결합이에요. 시그마의 결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우리가 배웠던 기호들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다시피 뭐가 없어요? 곱하기 없잖아. 곱하기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시그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리미트는 언제만 되는 거지? 전부 다 수렴한다면 전부 분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시그마는 지금 곱하기가 안 돼요. 분배가 안 돼. 그래서 저게 없는 거거든. 뭐가 없는 거냐면 인테그랄 만약 이런 거 생각해봐요. x 플러스 1에 5승 dx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곱의 미분법은 있었잖아. 그쵸? 곱의 미분법은 있었지. 근데 곱의 적분법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테그랄 자체가 곱하기 한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 없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깡닥으로 전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전개할 거야? 이거 전개하고 있으면 산으로 넘어가는데 도론 거지. 이거 전개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사실 시험에 4제곱 이상도 전개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3제곱까지는 뭐 내가 전개를 해봐야겠다. 2항 정도만. 3항인데 내가 3제곱을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 시키지 않아. 근데 뭐 5승이에요. 선생님 우린 2항 정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런 거 전개하라고 쓰는 거 아니거든. 만약에 이런 형태의 거듭 제곱이 많이 좀 차수가 만약에 높이 돼 있다 그러면 전개하는 건 아니구나. 수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놈을 빼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곱하기 쪽이나 나누기 쪽은 전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이런 거는 케이스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시고 플러스 1에 5승 dx 이렇게 주셔서 전개를 해야 돼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1에 6승 x 플러스 1이죠. 1에 5승 dx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인테그랄을 분배할 수 있겠죠. 여긴 백이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합성함수 x 플러스 1과 x의 6승이 합성된 그 합성함수 1차식이 합성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양쪽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이런 것도 당황하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함수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서로 같은 함수를 배우는데 수식이 같아야 됩니까? 아니죠. 수식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정의역과 대응 방식과 치역이 같다면 그게 서로 같은 함수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인데 ft가 t 플러스 1이랍니다. 뭐 이게 다른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고 모든 t에서 실수 t에 대해서 이렇다면 fx와 ft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만약에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 dx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 dt 이런 식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 x로 다 고치셔도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함수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변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선생님 나누기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약분되게 돼 있어. 부정적분 쪽에서 우리 다 약분되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이쪽도 x로 바꾸면 x 플러스 1 dx가 될 거니까 1 dx지 뭐. 그러면 x 플러스 c 이런 식이 되겠네. 그쵸? 무조건 다 계산이 되게 돼 있으니까 모양이 이상하면은 우리가 배운 기본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분 쪽은 아이들이 사실 미분보다 적분 쪽을 더 힘들어해. 이유는 간단해.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적분 법이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적분을 좀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느껴요. 아, 미분에서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리면 나는 더 안 되는구나. 적분 쪽을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외우면 다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서 그렇지 나중에 쉽습니다. 이쪽이 더 수월하니까 뭐 진행해 봅시다. 자, 기본 문제 좀 풀고 갈게요. 별건 아닌데 여기 지금 부정적분 구하래요. 이거 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있으면 어떻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 설명할 때 곱하기에 대한 적분은 없다. 전개해야 된다. 전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 한쪽이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dx 요렇게 했어요. 이거 전개한 게 아니고 인테그랄 x의 3승 x제곱 x 플러스 1 dx예요. 어떻게? 차수가 높아지고 역수가 들어오고 그래요. 3분의 1의 x의 3승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봅시다. 다음 함수 fx, gx인데 둘이 더한 걸 미분하면 얘가 되고 둘이 곱한 걸 미분하면 얘가 된답니다. f0, g0가 나왔을 때 fx, gx를 구하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얘를 미분했으니까 fx 플러스 gx가 2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이렇게 적분합시다. 이렇게 적분하시면 미분했다 적분하니까 그대로 fx 플러스 gx가 2x 플러스 c가 될 거야. 상수가 남을 거고 같은 식으로 이쪽도 적분을 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fx 곱하기 gx는 이쪽을 적분하게 되면 여기 c1이라고 할게요. 적분 상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c2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f0, g0가 주어졌으니까 0을 한번 넣어봅시다. 0을 한번 넣어보시면 x는 0을 집어넣으면 여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c1, 좋네요. c1은 마이너스 5 이쪽에 넣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C2 좋네요. C2는 4가 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fx 곱하기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 해볼게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맞네요. 둘이 더하면 2x 마이너스 5가 되고 fx 플러스 gx는 2x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랬으니까 한쪽이 요놈 한쪽이 요놈이 되겠네. 근데 f0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gx는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결한 얘기들이에요 지금은. 자, 예제 3번 가봅시다. 다음 함수 스몰 fx 그 부정적분 라지 f가 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답니다. 라지 fx는 x 스몰 fx 2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스몰 f1은 0이고요. 양변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한번 해보면 이쪽은 스몰 f가 될 거고 이쪽은 곱의 미분이네요. 스몰 fx x f 프라임의 x 그쵸? 플러스 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없어지고 x f 프라임의 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x 좋네요. f 프라임의 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 이쪽은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겠네. 그쵸? 끝났습니다. f1이 0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주면 0이 돼야 되니까 1이 될 것 같아. 그쵸? 요런 식으로 fx 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이제 연습 문제 해보시고 연습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정적분으로 들어갑시다.